땅이 뭐 이런저런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 그렇게 제한이 돼서 지역이 묶여져 있고 이런 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게, 토지는 이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도로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개발이 아예 허가가 안 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차로 들어갈 수 없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도로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개발을 염두를 해 두신다라고 하면 4m 이상의 도로에 한 2m 정도의 면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붙어 있는 토지여야 하고요. 만약에 도로에서 붙어 있지 않는 땅을, 그래서 이제 맹지라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도로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또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도로 자체를 이제 토지대장에 가서 주인을 알아보아서, 그게 만약에 국가다라고 하면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사도, 개인이 가지게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개인한테서 허락을 받는다던가 어느 식으로도 보상을 해줘서 그 다음에 개발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목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건데, 국어라는 게 이제 논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또랑 같은 거죠. 물이 흘러다닐 수 있는 이런 또랑 같은 게 시골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게 도로랑 땅이랑 중간에 사이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맹지처럼 표시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럼 맹지여서 여기를 뭐 지나다닐 수 없겠네 해서 포기하실 거는 아니고, 이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그러니까 땅으로 채우는 거죠. 아래 뭐 관 같은 걸로 놓는다든가 해서, 아니면 다리 같은 걸 놓는다든가 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아니면 도로로서 매복을 한다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도로랑 비슷하게 점용 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쪽에서 매입을 해오는 거죠. 그런 식의 방안을 통해서 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지 전문가들은 국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토지는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야지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인구들이 우선 살아야 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토를 개발하는 가장 큰 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죠. 지금 4차까지 나왔고 2020년에 이제 5차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개발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선 참고를 하시면은 향후 몇 년간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계획에서 이제 인구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어떻게 변한다라든가 아니면 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이 되기 전에 주민 공람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여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여는데,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참가를 해서 듣는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토지 투자를 개발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의 뭐 환급률 같은 게 있죠.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착공 좀 직전에 들어가서 완공되기 바로 직전쯤에 팔고 나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보통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원래 올라갈 수 있는 땅값의 한 20-30%가 올라가게 되고,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한 60-70%, 그리고 나서 완공 직전까지 가게 되면 이제 80-9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왜냐면 발표가 되더라도 착공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놓고, 실제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인 거죠. 경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제대로 좋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착공 바로 전에 사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러면은 큰 수익은 발생을 하진 않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이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너무 서울이나 이런 쪽에 몰리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 타당성을 검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시킨 사업들을 발표를 했었죠. 이런 것들 좀 유념히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국가가 SOC나 뭐 정부화나 이런 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여부를 좀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이런저런 걸 하겠다고 막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뭐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쓰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하고 그런 세금을 막기 위해서 이제 1999년에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총 사업비 한 500억 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이제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시간이 좀 몇 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는 성향이 있는데 국토의 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시켜준 거죠. 그런 쪽은 개발 진행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땅 모양 같은 경우는 막 이상하게 생긴 것보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처럼 생긴 모양이 개발을 한다거나 나중에 뭘 하기가 좋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팔릴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투자로 처음 들어가시거나 초보자분들은 한 100평에서 200, 300평 정도가 적당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00평 정도가 되면은 뭐 주택을 짓건 식당을 짓건 뭘 할 때도 괜찮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때 한 200평 정도가 괜찮아서 100평에서 300평 정도의 토지가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농장 형태도 300평이 좀 안 돼, 300평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규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 돈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어느 정도 후에 재매각을 하신다거나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토지 투자에 대해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 답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서 보시면 실제 지목이 뭐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으로 쓰이지 않는 곳도 있고, 이런 경우 이제 형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 혐오시설 같은 것도 가서 직접 보셔야 됩니다. 뭐 묘가 있다라든가 이런 걸 좀 축사가 있다든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 답사는 최소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이런 것보다 더 자주 가셔야 되고, 한 3번 이상은 가서 보셔야 좀 좋은 토지를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가실 때마다 뭐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근처 가게라든가 택시 기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좀 친해 놓게 되면은 주변에 뜻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현장 답사하는 건 꼭 필요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마을 공청회라든가 공람회 같은 거를 일정이 만약에 알게 되시면은 그런 데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시골이나 이런 데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연인들이나 그냥 같이 뭐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김에 이거저것도 좀 본다라고 하면 괜찮을 거라, 주택보다는 뭐 임장 자체가 굉장히 좀 놀러 가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어서 좀 자주 가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 투자를 할 때 봐야 될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역이라든가 지목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보는 건 이제 크게 3가지 서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토지 이용 확인 계획원이라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한 같은 게 걸려 있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토지 이용 규제 내비게이터라고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토지나 이제 임야 대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민원24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 관계를 또 보셔야 되겠죠. 위에 뭐 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저당권이 걸려 있다든가 이걸 보셔야 될 거니까 그건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되고, 인터넷 등기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좀 기본적인 개념 컨셉 같은 것 중에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면, 뭐 중간에 형질 변경 뭐 이런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형질 변경은 이제 땅을 좀 구조물 공사를 하는 거죠. 토목 공사 같은 걸 하는 건데, 땅이 좀 주변에 도로라든가 주변 땅보다 낮게 깎여져 있는 거죠. 보통 논 같은 거를 재배를 할 때 안에 물을 채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토지, 옆 토지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고요. 그거를 다른 걸로 개발을,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흙을 다시 사와가지고 덤프트럭을 통해가지고 흙을 메꿔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성토라고 하고요. 다른 데보다 이제 땅이 높은 경우에는 땅을 깎아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절토라고 하고, 그런 식의 이제 구조물 공사하는 걸 이제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형질 변경을 하고 나서 이제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목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지목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건데, 보통 요럴 때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전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꽤 세고요. 개별 공시지가의 30% 가까이를 내야 됩니다. 물론 농업인이 되신다거나 할 때는 이제 면제되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완전 농업인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의 30%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금액이 커서 잘 보셔야 되고, 임야는 상대적으로 이런 전용 부담금이 좀 작습니다. 보통 한 평당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뭐 제곱미터로 봤을 때는 뭐 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용 부담금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토지 투자를 할 때 또 조심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이제 토지 위에 혐오의 시설이 있다거나 하는 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혐오 시설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묘가 있다라든가 분묘지상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연고가 있건 없건 간에 묘가 있으면 마음대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요.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 주세요라고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연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신문기사나 이런 데 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묘가 있게 되면은 좀 골치 아픈 게 많기 때문에 일종의 혐오시설이고, 그리고 주변에 축사가 있을 때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땅의 오염도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축사도 하나의 혐오시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철탑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제 철탑이나 아니면 고속도로나 이제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도 이제 IC가 있는 쪽 주변에는 땅값이 비싼데 중간 지역에는 이제 보통 차가 못 나가죠. 그러면서 소음만 많이 발생을 하고 먼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송유관이나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땅에 기름을 보관하다 보니까는 다른 용도로 거의 활용이 불가능하죠. 실제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 오염된 거를 치워서 원상복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혐오시설까지는 아니지만은 해야 될 요소이긴 하고요. 철탑과 고압선도 혐오시설인데, 이런 이제 고압선의 아래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제 선하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혐오시설이고, 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를 모아서 뭐 태운다든가 이런 시설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임장이나 현장 답사를 가셨을 때 이런 게 있는지 여부는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확인을 미리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염두를 해두고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이제 뭐 논이라든가 밭이면은 뭐 1년 안에 수확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수확물 자체는 토지를 산 사람의 거가 아닙니다. 기존에 짓고 있던 사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그러니까 경작을 해서 가지고 나간 다음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인삼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년, 7년이 걸린다라고들 하죠. 그게 완전히 재배될 때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나 뭐 중기 정도로 투자를 하고 빨리 빠져나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인삼밭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에서 이제 뭐 절대농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죠. 보전산지 중에 이제 공익윤산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오톱 등급이라고 있는데,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만 살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물들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는데, 이런 비오톱 등급이 있는 곳들은 피하셔야 되고, 지분 거래는 아까 뭐 여러 가지 거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고속도로나 철도, 그리고 바닷가 근처 이런 바로 앞쪽 이런 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임야나 뭐 이런 경우에도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것들은 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실 때 이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방금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을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무조건 이런 거를 피하실 거는 또 아닌 게, 이런 거가 땅이 싸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좀 개발이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싼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싼 만큼 경매나 공매를 통해 가지고 싸게 사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지연금을 받는데 활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놨는데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죠. 뭐 3기 신도시 얘기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고압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있을 텐데, 철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없어지고 나서 신도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신도시 주변에도 철탑이나 고압선들을 바로 딱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 주변까지도 고압선이랑 철탑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토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농지는 어느 정도 줄이되 이제 자연 환경 보전 이런 것 때문에 임야를 좀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산림청 같은 데서 임야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 같은 곳들도 매입을 한 다음에 산림청에 다시 판다라고 하면, 경공매나 이런 걸로 싸게 산 다음에 다시 판다라고 하면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 들어가시기 전에는 산림청 같은 데 전화를 해서 직원을 부르고 뭐 이 정도 임야가 있는데 이거는 살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오늘은 이제 토지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조심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제가 보면서 한번 영상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